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는 참 박진감 넘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어제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0.5회 분량으로 TMF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나머지 0.5회 분량에 대해선 파월의 발언 이후에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대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채권 시장 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제 있었던 파월의 청문회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증시에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따라 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모든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사였던 파월의 청문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파월이 최종금리가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데이터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발언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어제 파월의 발언은 기존 입장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연준은 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든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왔었으니까요. 다만 지난번 FOMC 때는 파월이 굳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고 이것에 모든 시장의 관심사가 쏠려버리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연준의 입장이 잘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뿐이지 저 당시에도 추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릴 거라는 말을 계속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어제 파월의 저 발언 이후로 패드워치에서도 3월 FOMC에서 50bp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래도 50bp를 올릴 확률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진짜 50bp를 올리고 갑자기 속도를 확 올리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지난번 본인이 괜히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괜히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또 시장이 완전 폭등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확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를 아니까 그래서 어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그렇게 반영한 게 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똑똑하게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어제 채권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 그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3월에 50bp를 올릴 것이라는 공포를 채권 시장 쪽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솔직히 채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투자하는 TMF도 어제 대폭락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았죠. 오히려 TMF는 한때 4%까지도 올랐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6%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어제 파월의 발언 그건 일단 당장 시장에 쓸데없는 희망회로를 심어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심지어 이전 발언들과 딱히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한 채권 시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요. 물론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3월 FOMC의 50bp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인 1.25%보다 훨씬 더 크게 막 최소 3%는 하락을 했어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선 일단 어제 파월의 발언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고용보고서도 남아있고 하니 그걸 보고 판단해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전기차 섹터가 어젠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3.15, 리비아는 14.5, 루시드는 5.78%가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요즘 자금난 이슈가 심각하게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더니 어제는 13억 달러치의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신저점을 갱신하는 리비안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단타든 물타기든 간에 리비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밖에서 급하게 찍어서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다음날로 연기됐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 수치 발표가 또 어쩌다 보니 어제 오후 늦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고 참 중국은 정말 종잡기 힘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중국의 외환 보유고 수치가 예상치보단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고 제 나름의 투자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미국 국채에 대한 한 가지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이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에 달러 매각을 통해 미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당장은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역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분은 추후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현금입니다. 결국엔 현금이 있어야 TQQQ나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도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선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튀어 올랐을 때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부분 익절을 해가며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성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부희님 맥도날드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TONGILWJ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태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태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용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우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오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블랙벨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애니멀쇼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승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재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차마지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말티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니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